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언박싱 했었던 갤럭시 핏을 2주 동안 사용한 소감과 사용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품 사양은 다음과 같고요. 가속 센서, 자이로 센서, 심박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 OATM, 5기압 방수로 수영할 때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50m 방수를 의미하죠. OATM. 수영하실 때 사용 가능하지만 다이빙 같은 깊은 물 속에서 하는 활동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액정은 0.95인치 120x240 해상도의 AMOLED 컬러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요건 지금 갓 출시해서 아주 핫한 샤오미 미밴드 4와 동일한 사양이죠. 제가 지금 미밴드 4를 보지는 못해서 액정 품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크기와 무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지난번 언박싱 영상에서 소개해드렸고요. 주요 항목별로 자세한 사용 후기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착용감입니다. 작은 부피와 가벼운 무게로 착용하면서 그렇게 거슬린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이 갤럭시 핏을 풀어서 벗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에서도 보면은 이걸 푸는 부분이 좀 불편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는데요. 제가 실제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풀면 좀 쉽게 풀 수 있는지 터득 했습니다. 아마 디자이너 분들도 요거를 처음부터 고려를 하고 만들었었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 고리, 요 고리 부분을 보이시죠? 요 고리 부분을 딱 잡고 그대로 당기면 바로 풀립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바로 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버클의 윗부분, 여기에 이제 이 구멍에 딱 고정을 시키는 핀이 붙어 있거든요. 이 버클의 윗부분을 잡고 그냥 당기시면 바로 이렇게 풀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당겨주시는 형태예요. 이렇게 딱 잡고 당겨서 바로 잡아 당기시면은 아주 손쉽게 갤럭시 핏을 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액정의 시인성입니다. 저는 이 액정 밝기를 기본 설정인 6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내에서의 시인성은 매우 좋습니다. 사실 지금 카메라로는 약간 좀 어둡게 보이는 것 같고요. 실제 눈으로 보면은 요거보다 좀 더 밝게 보입니다. 한낮에 야외에서도 밝기 6으로 봤을 때 시인성에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요. 밝기 6 정도로는 좀 더 가까이에서 보거나 손으로 살짝 이렇게 가리면은 훨씬 잘 보이는 정도고요. 밝기 조절은 기기에서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눌러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밝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기본 6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야외에서는 8 이상으로 올리시면은 아주 밝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밝기 6으로도 사용에 무리가 없어서 배터리를 좀 더 아껴보는 차원에서 다음 주부터는 밝기 5로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 촬영 중에는 밝기 6으로 계속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 트래킹 성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트래킹하는 운동은 걷기, 달리기, 자전거, 일리프티컬, 로잉머신, 기타 운동 이렇게 총 6가지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웨어러블 어플 안에는 총 90여 가지의 측정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10가지를 이렇게 갤럭시 핏에 세팅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자주 하시는 운동 위주로 10가지를 설정을 해 두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진동과 함께 운동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완료하셨을 때는 옆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운동 시간, 그리고 달린 거리 소모한 칼로리, 평균 속도, 평균 걸음수, 그리고 심박수까지 비교적 상세한 정보들을 갤럭시 핏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 자동으로 건강한 운동 중이라며 알아서 트래킹을 시작하고 운동이 끝나면 자동으로 완료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편했는데요.
제가 다른 스포츠 밴드들을 안 써봐서 비교는 잘 안 되지만 살짝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만약에 집에서 팔굽혀펴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 팔굽혀펴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또 진동과 함께 이렇게 시작을 알려줍니다. 팔굽혀펴기 이런 운동들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끝났음을 트래킹하지는 못합니다.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을 시작하면 그에 맞춰 자동으로 시작을 하고 팔굽혀펴기 횟수 등도 자동으로 카운트 될 줄 알았습니다. 자동으로 카운트 되는 운동들은 저 앞에 말씀드린 6가지 운동 외에는 사용자가 직접 시작을 눌러주고 완료를 눌러줘야 합니다. 완료를 하면은 운동을 한 시간과 소모한 칼로리 그리고 최대 심박수 등도 같이 알려줍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의 활동에 따라 소모되는 칼로리 확인 그리고 가벼운 운동 시 간단하게 측정 및 기록하는 정도로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정말 본격적인 스포츠 밴드는 이런 갤럭시 핏과 어떤 차별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정말로 운동을 즐기고 다양한 운동을 빈번하게 기록하고 모니터링하고 싶은 유저분들께는 아마 조금 부족한 기능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수영해 본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 사용기를 찾아보니 수영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유용한 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한 시간, 거리, 소모한 칼로리는 물론 스트로크 횟수 그리고 영법까지도 자동으로 측정해서 기록해 줍니다. 물살에 의해 자동으로 터치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워터락 기능도 있고요. 워터락 기능 실행은 이렇게 상단 메뉴로 들어가셔서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워터락 기능을 누르면 이렇게 물방울 아이콘이 생기면서 워터락이 실행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터치를 해도 인식이 되지 않고요. 워터락 기능을 해제하려면 옆에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워터락이 해제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수면, 심박, 스트레스 측정 등 삼성 헬스의 부가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 미밴드 2를 사용하면서 가장 유용했던 정보가 수면 정보였습니다. 수면 시간이 나오고 있고요. 갤럭시 핏에서도 지난밤 총 수면 시간과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이 들었는지 이 정도는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의 색깔이 깨어있는 시간, 그 다음에 렘 수면, 얕은 수면, 깊은 수면 이런 거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핸드폰,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서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수면의 질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유용한 정보인데요. 물론 정확도 측면에서는 전문 의료 장비와 비교하는 것은 금물일 겁니다. 다른 날의 자신의 수면 데이터들과 상대적인 비교 용도로는 유용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잠자리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 있는 시간을 수면 중 깨어있는 것으로 인식해서 기상시간이 자꾸 늦게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미밴드가 훨씬 정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밴드를 1년 가까이 사용을 해보니 정말 귀신같이 일어난 시간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더라고요. 다음은 심박 스트레스 측정 기능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자동 심박 스트레스 측정 기능을 켜놓고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동 심박 측정은 크게 어디에 써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높은 심박수 알림, 이 메뉴는 10분간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된 값 이상으로 높은 심박수가 감지되면 알림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는 평상시에 실시간 심박수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측정, 이건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정확하다 싶어서 신기하기도 했고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이 갤럭시 핏에서는 지금의 상태 그리고 평균 이 정도만 보여주지만요, 스마트폰 웨어러블 앱에서는 훨씬 자세한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 싶으면 이렇게 호흡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 갤럭시 핏의 이 타이머에 따라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을 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라는 그런 의도의 지금 기능입니다. 자동으로 측정된 스트레스 수치들을 보면 업무 중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시점엔 확실히 수치들이 빨갛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신기했고요. 그러면서도 아하, 내가 스트레스를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구나, 나도 모르는 시간 속에 이렇게 내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좀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수치들을 보면서 각자 개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심신을 관리할 수 있는 목적으로서 나름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또한 정말 전문 의료기기 수준의 정확도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대략적인 정보로만 활용하시면 충분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림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되는 기능인데요. 스마트폰에서 어떤 앱들이 알림을 갤럭시 핏으로 받을지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문자, 카톡 등의 내용도 갤럭시 핏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미리 설정해둔 문구로 간단한 답장도 바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이 라고 온 문자에 미리 설정해 놓던 이런 문자들로 좋아 라고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문자 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톡의 경우는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카톡 설정이 진동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갤럭시 핏에 카톡이 와도 진동으로 알려주지 않고 화면으로 알림이 왔다는 아이콘만 남겨줍니다. 그리고 내용 또한 카톡 설정에 알림 표시에서 알림 내용 표시 안함으로 해두시면 갤럭시 핏에서 내용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아니 이게 문자는 알림이 제대로 오는데 카톡은 갤럭시 핏에서 진동도 그리고 내용도 알려주지도 않고 볼 수 없는 건가 하고 한참 메뉴를 뒤져서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유저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깊게 모니터링 했었던 배터리 성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양에서 보셨듯이 갤럭시 핏의 배터리 용량은 120mAh입니다. 첫 일주일은 스트레스와 심박을 자동으로 항상 측정하게 설정하고 사용한 결과 하루에 약 15% 정도씩 배터리가 소모됐었습니다. 액정 밝기는 그럼 6으로 설정했었고요. 그리고 화면 켜짐 시간은 10초로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일을 사용했을 때 배터리가 약 24% 정도 남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심박 자동 측정의 배터리 소모가 컸을 것으로 생각되져서 그 기능을 끄고 일주일 동안 다시 사용해본 결과는 4.5일을 사용하고 잔여 배터리가 한 12%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에 약 19% 정도 배터리가 소모된 거죠. 알림을 통해서 화면이 켜진 횟수는 하루에 한 40회 정도였던 것 같고요. 크게 기억에 남는 변수는 없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심박 측정 기능을 오히려 끄고 배터리 소모가 적게 되도록 하고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예상했던 결과는 저 기능들을 끄고 사용을 하면은 한 7일에서 8일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2주일 사용해본 결과로는 갤럭시 핏의 배터리 성능은 한번 완전 충전해서 4일에서 5일 정도 사용 가능한 정도입니다. 3주차에는 디스플레이 밝기 5, 화면 켜짐 시간 7초로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6일을 사용하고 배터리가 46% 남아 있습니다. 54%를 사용한 건데요. 하루에 9%씩 사용한 셈입니다.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액정의 전력 소모였었습니다. 이런 정도면은 한번 충전해서 일주일은 충분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조사에서 발표한 사용 시간과 거의 유사한 결과입니다. 충전은 NFC 방식을 통한 무선 충전으로 매우 편리하고요. 다만 갤럭시 S10의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무선 충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사용하기 불편할 정도로 약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찰싹하고 달라붙습니다. 놓으면 잘 붙어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탁 하고 달라붙습니다.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요 오른쪽 모델이 샤오미 미밴드 2인데요. 미밴드 2와 비교해서 사실 거의 모든 부분의 기능이 월등히 뛰어나서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품의 마감과 그 다음에 퀄리티도 갤럭시 핏이 훨씬 좋고요. 하긴 당연히 그래야겠죠. 가격 차이가 꽤 있으니까. 하지만 타용 시간입니다. 미밴드 2는 한번 충전하면 정말 한 3주는 충전을 잊고 살았었거든요. 한번 충전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20일 가까이 배터리가 유지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이번에 나온 미밴드 4도 NFC 버전은 15일 그리고 기본 버전은 20일 정도 지속되는 배터리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참 부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위안으로 좀 삼자면 미밴드들은 이렇게 밴드에서 본체 코어를 빼내서 충전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핏은 이렇게 무선 충전기에 살짝 올려만 주면 뭐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력이 그 정도는 됩니다. 물론 흔들면은 떨어지지만요. 이렇게 무선 충전기에 살짝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충전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지속 시간이 짧은 대신 충전을 편리하게 해서 자주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상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도 기회가 되면은 Mi Band 4를 구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Mi Band 2에서 갤럭시 핏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가 얘가 사용을 하다 보니 지금 카메라로는 아예 보이지 않는데 눈으로는 보이긴 합니다. 이 액정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정말 손으로 가리고 실내에서 봐도 겨우 보일 정도로 액정이 어두워져서 지금 전혀 보이지 않죠.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1년 정도 아주 유용하게 잘 썼었습니다. 갤럭시 핏의 2주 사용 소감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